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한모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저희 HCN 부산방송과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의 부산 지역 케이블 TV 3사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부산시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의 경력과 또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임해 주실 후보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윤수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윤수입니다. 예. 네, 다음은 김석준 후보입니다. 김석준입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차기 부산시 교육감에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 가정에 부모가 없으면 3-4시간을 그냥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을 해야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른들의 실적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학교가 좋은 학교에 보낸 아이들이 몇 명을 배출했느냐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래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마저 박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토를 노리고 있는 역사 왜곡을 하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의 부분만이라도 좀 아이들한테 공교육으로 좀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좀 잡아두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고, 근데 멀리 보는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느 선상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좀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커가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좀 지켜야 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좀 몸에 좀 습득이 되면 아마 커서도 좀 대부분 그런 걸 좀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쪼록 부산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의미로 오늘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토론은 후보들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공통 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발언에는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시게 되면 마이크가 소거되고 진행자가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후보자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순서에 따라 하윤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하윤수입니다. 저는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의 전문가로서 중도 보수 교육감으로 부산 교육 반듯하게 세우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김석준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그래도 부산 교육 안전하게 지켜내고 교육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교육 확실하게 도약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워밍업 좀 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시간 잘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 후보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 대학 전형은 수시 75%, 정시 25% 정도의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의 정시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입시와 관련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는 이 정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순서에 따라 하윤수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신정부가 탄생되면서 이 문제가 정시 확대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수시 문제의 불공정성이 불거지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정시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확대를 좀 하는데 어떻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수시의 문제가 이처럼 불공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수시 문제는 어떤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시 문제가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 일정 부분에서 저는 정시 문제가 일정 부분은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고 수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시 문제가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우리 이 대학 진학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도 부산교육청에서 지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진학 진로 진학 지원센터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등교육과에 있었던 내용의 문제가 지금 미래교육원이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에 지금 편성이 돼서 직속기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이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본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시의 문제도 좋지만은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속히 이게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2분 안에 답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정시 확대가 우리 부산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엄청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 더 공정하고 수시는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정시 확대해서 수능 중심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결국 서울의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 유리해지고 그런 높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능을 잘 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방 학생들은 훨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변해왔는데 이걸 똑같은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해서 줄 세우고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정시 확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에서 실제로 이 정시 확대라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빠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변화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지금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또 자유학년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정시 확대는 지금 조건에서는 부산 학생들한테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엔데믹으로 간다고는 합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초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 비율도 높은데요. 때문에 공교육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의 제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후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김석준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답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학력 저하의 문제나 교육 격차의 문제, 이것은 비단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학력 격차가 더 확대되고 또 학력도 좀 떨어지는 이런 게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작년에 정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소위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적어도 학생 누구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초학력,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닭개침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교대에 다니는 예비교사들이 학급에 들어가서 학습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의 경우에는 소위 아이세움 학습 공동행동 이런 걸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습 부진 아이들을 따로 챙기는 이런 노력을 했고, 또 협력 교사를 86분이나 투입해서 아이들 학력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진 아이들을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전문가와 연결해서 한 아이도 빠뜨리지 않고 보살피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윤수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 줄 세우기 식이라는 미명하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학부모는 또 알 권리가 있음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교육을 만들어 놓고도 기초학력이 신장이 된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깜깜이 교육은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초등학교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각 교과별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듯이 선생님이 아이를 알아야 진단을 해야 어느 과목이 능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초학력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깜깜이 교육으로 이미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다만 코로나가 겹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학력 격차가 벌어졌고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노정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교육의 본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초학력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학업 성취도가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하고 동서교육 격차까지 공개를 반드시 해서 철저히 저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통 질문을 마치고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모두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자유롭게 하시되 되도록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분을 자제로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도 최소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보장 시간인 30초가 초과할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만 발언 시간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하윤수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교육감은 교육 철학과 교육 이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신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육 그 신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교육 철학이 매번 이 바뀐다거나 또한 선거 때마다 생각이 달리 나타나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호소하고 또 쉽게 표현하면은 때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한다거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질문을 계속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본래 1989년도에 정교조 창립 멤버였고 정교조에 가입을 했었던 분이십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던 정당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또한 2008년에서 11년 진보신당에 가입을 하셨고요. 2021년에부터 2012년까지는 통합진보당에도 가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로부터 201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이 지금 에이펙 반대를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크게 치렀던 게 이 에이펙 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를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분의 철학을 신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와 관계없고 최근에는 시류에 따라서 중도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진보임에도 중도라는 말씀도 때에 따라서는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분의 신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것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30초간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정교조 가입의 경우에는 그때 1,600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상황에서 교수들도 그러면 해직시켜라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60여 분의 교사들이 정교조에 해직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도 노회찬 의원이나 유시민 등과 같이 활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이미 정당 활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서는 오직 부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여쭈었던 겁니다. 우리 김석준 이 교육감 후보는 한 번 더 이 발언들을 보면은 이 참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이 봐 보시면은 교육 2014년 처음으로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14분이 우리 진보 기획하는 민주인사들이 다 되었다. 정말 한량없이 기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사태 문제까지 또 역사 교과서 4명의 그 다시 특별 채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정교조 출신의 그야말로 무자격 교장 공무원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0명까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전부 정교조 출신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정치적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육에 투영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념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 얼마나 형평성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 후보는 분명히 진보 중에서도 거의 극진보 쪽에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여기에 마칩니다. 네. 그럼 10초 남았는데 혹시 제가 아니 좀 그 답변은 제가 30초만 쓰기로 하고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한윤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 후보는 기회만 있으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교육을 황골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부산교육이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지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무엇이 절체절명의 위기인가요? 부산 교육의 공교육이라면은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우리 부산 공교육이 어디에 기초학력이 되어 있는지, 동서 교육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걸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공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그 하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게 많아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진보 교육감들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안 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안 해서 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모든 학교에서 해마다 3월 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안 한다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 후보 말씀의 핵심은 이 깜깜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산의 학력이 엄청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의 학력 체크를 학력을 평가한다면 가장 뭐 객관적이고 또 함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수능 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능 결과를 보면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2014년 4위에서 시작해서 조금 내려갈 경우도 있지만 2020년, 21년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부모님들 바람 같으면 1위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 적어도 서울, 제주, 대구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평균이니까 그렇다, 상위권이 좀 적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1,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결국 전체로 보면 2014년 5위에서
2021년 5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 진학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대학 평가 기관에서 부산대학 이상의 순위를 받은 전국 11개 대학에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얼마나 진학하느냐를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에 부산 학생들의 8.5%가 11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상반기 결과를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13.5%로 거의 한 배 반 이상 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기초학력평가, 진단평가 하고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하시고 또 학력 저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는 건 문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는 대학 진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2015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력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조사해서 이 조사 결과와 OECD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청소년들의 역량평가에서 부산이 4년 모두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의 아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또 우리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관심 있게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 교육을 놓고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자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이 무책임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산 결코 학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만큼 비약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를 학교에 보내신 분들 학교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교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뜨겁게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는 지역에 따라서 학생이 부족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정 인원을 초과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또 곳곳에 있죠. 또 최근 재개발 사업이 붐입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학교 신축이나 증축, 학군 재배정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부산 지역의 과밀 그리고 과소학급의 문제, 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통질문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석준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전국에서 학령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도시가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주택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또 부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은 줄어들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학생이 몰리거나 또는 이전에는 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이 몰려와서 과밀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교육부에서는 학생은 주는데 학교를 늘리기 어렵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관 지역이나 일광 지역이나 명지처럼 신도시가 생기는 데는 불가피하게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하고, 그래서 교육부의 오랜 노력 끝에 승인을 받아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명지 5초 같은 경우에는 승인은 하되 예산은 지원 안 한다 해서 저희가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긴급하게 학교를 지어야 될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신설을 하되, 우선 또 앞으로 늘어난 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기존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교실 재배치를 하거나, 또 그게 어려우면 모듈러를 설치해서 우선 감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도 잘 살려서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윤수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안에 답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 후보가 말한 기초학력보장법이 지금 통과된 것 마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지금 법안으로 아직 있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표집을 뜹니다. 2%씩 뜹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업 성취도 평가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 2%를 가지고 부산 우리 학부모님들 만족하십니까? 그야말로 이걸 보고 깜깜이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공개됐던 자료들이 지금 김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 자체가 그 사실이 어떠한지 팩트에 의한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폐교 현황입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22개를 폐교시켰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지금 받았습니다. 14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런 돈들이 어디에 쓰임새가 있었는지 저는 재차 확인을 하고 싶고요. 가민학급 이거 컨테이너 학교 이 모듈러 교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도시명 소규모 선진국형 소규모 학교가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학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재개발 지역의 학교를 이대로 그걸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가밀학급을 짓는단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 지역은 학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해서 소규모 학교도 학교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두 후보께서 생각하시거나 혹은 또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는 하윤수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답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지금 김 후보께서는 8년 전에도 미래, 4년 전에도 미래라고 썼습니다. 이번에도 미래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패드와 태블릿 PC 다 나누어줬습니다. 돈이 1,4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이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그리고 이 AI와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수업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미래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2030년, 40년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려면 이 가정이
지금 현재 가르치는 이 교육과정이 현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수업의 일종의 도구여야 되고 그 도구는 아이들에게 자칫 게임의 전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아주 잘 이해를 먼저 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숙지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것이 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드웨어를 전부 완성했다고 이제 소프트를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현재 이 자체에서 그것을 잘게 부숴서 소화를 시키는 수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석준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저는 지난 임기 동안에 일단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교실에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브랜디드 교실을 구축했고요. 또 말씀대로 올해는 4학년부터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한테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서 준비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새로운 교육 방법, 수업 방법들을 나름대로 체득해서 현장의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프라 위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관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AI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도 이런 역량을 함께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디지털 콘텐츠들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래 교육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 미래 교육은 남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자유롭게 하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김석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이 공직 후보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또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하 후보님도 이렇게 언론에 자녀 부정입학하고 관련된 보도들이 있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2014년 3월에 일반고 내신 평균 3등급인 하모 씨가 부산교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하 씨는 그의 합격생 중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내신 성적에도 면접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권에 안착했다. 심지어 수능 최저 적용을 받지 않는 우선 선발로 합격했다. 하 씨의 아버지는 부산교대 총장이자 하윤수 교수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기사는 교수 수가 100명이 안 되는 교대에서 총장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모르기가 더 어렵다.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이들이 하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긴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빠 찬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에 하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고교 정상화기여대학이 우리 부산교대는 무려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매년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철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로 하여금 저는 입학 관련된 시스템 구조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제가 마치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일단 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 생활 기록부, 즉 생기부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저히 공개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문제를 삼은 우리 대학 모 A 교수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다 받았고요. 그 공개된 자료에 보니 제가 그때 제 딸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딸이 최하인 줄 알았는데 제 딸보다도 밑에 아주 또 상당수가 밑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단원 평가는 결론은 이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하여금 이미 약속을 다 지키세요. 정해져 있다라는 주도권은 김덕준 후보께서 갖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제기했던 교수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면접이나 이 입학하고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 입시하고 관련된 당시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시냐? 있습니다. 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니요. 그래서 그럼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에 그 자료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리고 김 후보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다거나 또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책임을 반드시 지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십시오. 검찰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 측에 다시 고소를 하면 되죠.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교육감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뭐 저한테 검찰에 가서 자료를 보라가 아니라 자진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또 다른 언론에 보면 총장 재직 시절에 이 총장 한마디에 부산교대 특정 업체에 인쇄 일감을 몰아줬다. 그리고 이것은 총장님은 아내 부탁받고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전체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몰아준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혹시 부산 1년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4억 한 8천 정도 되죠. 4억 8천 정도 되죠. 4조 8천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교육감 입장에서 이렇게 소위 부인이 도와달라고 한다 해서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 실제로 그러면 이 언론에 나온 게 허위 사실입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하윤수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자녀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되었고 그 고소했던 교수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학교 성범죄 뿌리 뽑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우리 김 후보님 이 부분 말씀하셨죠? 그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일전에 이 그야말로 저는 교육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냐. 그리고 교육감이 되려고 하면은 저는 이 성인지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만은 이 최근에 아주 김 후보님께서 아실 겁니다. 김석준 교수님 성추행으로 힘들었던 걸 인정하시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권력 대신 이 지금 내 입에 담지 못할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초지일관되게 지금 피해 여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소위 가짜 미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4년 전에도 김 후보 측은 가짜 뉴스라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혐의가 서로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감이 되는 것은 성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석준 이 당시 김석준 지금 현재 교수로 재직했을 때인데 이 서성의 날에 찾아온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학교를 그만두고 평생을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초지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의적 책임도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명예훼손 및 선거 부정선거 개입 이런 명분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야말로 가짜 미투가 번번이 선거판에 등장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이 행위는 없어지기를 정말 됐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김 후보 측에서 지금 가짜 뉴스 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제 굉장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의 아주 그야말로 이 교육감의 도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도덕의 문제를 이토록 정말 저 자녀 문제와 제 아내의 문제를 지금 그거는 우리 전부 검찰청에서 저는 무죄를 받았고
또 제 아내의 문제는 햄이 없으므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그야말로 그것이 흠잡기 또 흠집내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깔끔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매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자의 그 심정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후보 측은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간 만큼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다시 한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연히 특목고를 존치하겠다고도 밝혔었죠.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존치 혹은 폐지,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하인수 후보님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답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교육에 대한 자율성, 교육에 대한 균등성, 교육에 대한 수월성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월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에 어떤 바퀴가 굴러가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반드시 존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부상권에도 지금 저는 공약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치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수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흠집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는 정책을 떠나서 김 후보 측에서 해운대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1심, 2심의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소까지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 패소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고는 교육에 대한 수월성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고도 자사고 못지않게 교육의 수월성도 또 전문성도 또 실력의 향상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사고 이 특목고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동반해서 교육의 질 향상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사고의 특목고 문제는 윤석열 신정부와 함께 개를 같이 하면서 교육 발전에 더욱더 힘찬 힘을 발휘해서 교육을 환골탈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사고 또 특목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이나 또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운영이 되면 굳이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부상권에 자사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서부상권에는 제1과학고와 부율외고와 같은 특목고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부상권에 그런 특목고가 설립이 되더라도 서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그대로 진학을 그대로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약에 사립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결국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월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수월성 교육의 방법을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다른 지역보다 잘 해왔던 영재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라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재능이 있고 또 뛰어난 아이들은 공교육의 틀 속에서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잘 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1.49%인데 우리 부산에서는 2.53%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은 부산이 네, 제일 높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산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등 소위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번째 공통 질문은 김석준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답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2017년에 영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초, 중, 고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올해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확대가 되었고 부산에서는 중학생한테 교복을 지급하거나 또 초중고 학생들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보편적인 이 복지 지원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 학생 또는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학생들 입학 상담이라든지 통역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해왔고 또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을 통한 통역 이 튜터 기능을 지원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학 진학 입시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번에 소위 그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소위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충해서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학교 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질문 자체가 학교 밖의 문제입니다. 학교 밖의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부산에 그야말로 지금 맴돌고 있는 학생들이 수준이 지금 한 13,500에서 한 1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저는 이 학교 밖의 아이들, 반드시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강서의 송정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학교 제도권 안으로 학교 안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다시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보살펴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의 포기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야말로
13,500에서 15,000명 되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을 지고 더 따뜻한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에서 열까지 저는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 역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펴 가면서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로 하여금 지원을 통해서 함께 교육 공동체로 끌어들여서 복원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 질문 마치고 세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 동안 시간을 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하윤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부산시 김 후보의 그 선거 이 플랜카드에 보면 마치 금메달처럼 김 후보 측에 그 8개가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후보 측에서 저희 청렴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청렴도 이 문제 과연 김 후보 측은 그러면 어떤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 후보께서 2017년도 종합청렴도가 1위라고 했습니다. 1위. 그 금메달 같은 그 보면은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국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위가 어떻게 됐느냐? 조사해 본 결과 종합 청렴도가 뚝 떨어져서 전국 11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입니다. 이 2018년은 김 후보께서 재선 첫 해입니다.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종합 청렴도가 몇이냐? 쭉 내려오면 꼴찌를 했습니다. 17위입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17년도에 1위 했던 그것이 지난번 선거에도 그게 지금 플랜카드에 이걸 1위로 2017년도 이 부분을 1위로 올려놔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우리 부산 시민을 가장 자기 잘했던 영역 부분을 1위로 했고 현재 종합 청렴도가 2020년에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씀입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마치 1위가 지금도 1위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주도권 시간에 제가 쓰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 시민 비하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2020년도 기자회견을 해서 부산 지지도가 최하위권 지적당했으니 경상도
사람은 평가가 참 박하다. 오거돈 전 시장 역량 탓이다. 라는 이런 참 어찌 보면 참 이 교육감으로서 이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두고 좀 죄송한데 끝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따로 답변 원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마침 하윤수 후보가 청렴도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얘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전국에서 11위를 했고 2020년 17위로 꼴찌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발표할 때 같은 등급에 있는 그 교육청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라서 제일 밑에 배열이 된 건데, 이걸 마치 꼴찌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 표를 교모하게 해석을 해서 11을 했니 17을 했니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등급은 같은 등급이지만 점수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걸 마치 순위로 배열해서 꼴찌인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교육의 청렴도가 실제로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 후보가 보여주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급을 발표를 합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이 등급 기준의 어떤 평가는 너무나 자의적이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표로 나올 때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와서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할 때 절대 점수가 실제로 어떤가를 표로 작성한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 말 그대로 부산교육청이 거의 바닥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2017년에 1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해서 그때 등급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7개 교육청 각각의 점수가 어떠냐를 비교해서 부산교육청이 1위를 했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때 절대적인 평가 점수가 8.02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년에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9년 8.31, 또 20년 8.3, 그리고 작년에는 8.67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로 등급을 나누는 그 기준을 가지고 청렴도를 보는 게 맞을런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똑같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낸 그 절대 점수를 가지고 청렴도의 어떤 추이를 보는 게 맞는지, 이걸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등급을 하든 3등급을 하든 또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제일 밑에 가든 위에 가든 관계없이 우리가 부산 교육가족들이 정말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 약간의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청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과연 학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학교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청렴도 실시 조사 결과인데요. 하 후보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교대 총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교대의 청렴도가 11개 대학 중에 여기는 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으로는 5등급이었습니다. 하 총장님 재직할 때 교대에 대한 평가는 한 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 처음 임기 중에 어쨌든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30분, 30초 드릴게요. 체화의하고 5등급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내노남불이 아닌가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자녀 입시 문제나 또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 때문에 이후에도 청렴도 평가가 나아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청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3년 4월 달에 이 총장을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걸 평가를 했기 4등급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하등 관계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 후보 측이 아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제가 재직했던 것을 가지고 3등급으로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청렴도 조사가 13년 자료는 13년에 행걸 조사에서 발표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치고 이제 7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 교사에게 1인 다역의 다중지능을 가진 만능 교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정서가 보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도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김석준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 안에 답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과중한 업무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드릴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덜어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 책임까지 부과됨으로 해서 너무 힘드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과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일인데 일단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을 지원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업무도 방과 후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올해는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의 방과 후 업무를 방과 후 지원센터로 옮겨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일부터 줄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정비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가는 이런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지원 팀을 만들어서 실제 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학교 지원과를 만들어서 학폭심의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행사나 또는 이 벌채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일들을 지원청에서 대신해 줌으로 해서 학교 부담을 줄여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다행국학교에서 운영했던 교무행정 업무 전담 팀을 원하는 학교에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출신을 11명 중에 10명을 정교조 출신을 무자격 교장 공모를 뽑아버리면은 누가 그 기대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대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누가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사기를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부장교사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사기 진작적 차원의 이 교육의 행정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이토록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 진작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기대 이익이 있고 지속 가능하고 기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 시스템이 인사행정이 가장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교사들에게는 무조건 이 일이 하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업무 총량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나 이 관련된 부서를 단위 학교의 담임 교사에게 모든 업무를 잡무를 시키면 이게 될 일입니까? 저는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해야 합니다. 단위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느 누구도 보직을 기피하지 않고 함께 상생하면서 학교 문화가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업무들을 하나같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시간이 말씀입니다.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교육 현안이지만 쉽지 않은 질문들 그동안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공통 질문, 최근 학생들이 무분별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언어나 행동의 폭력 지수가 높아졌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때문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이 되시면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공통 질문은 먼저 하윤수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권에 따라서 교육 이념에 따라 가지고 교육감의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학생인권이라든지 노동교육이라든지 편향된 통일교육이라든지 사회운동적 성격이 이렇게 치중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인성은 그야말로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를 전부 나누어 주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 방안이 저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줌으로써 인성은 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여항에 지급된 것도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이념에서 정말 탈피해서 이 인성이 바로 터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교육과 예술교육과 이런 전인적 교육이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분별하게 이어져 있는 이 미래 교육이라는 이 미명하에 던져져 있는 이런 기기들이 자칫 그야말로 흉폭화되고 도구화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자칫 어떤
게임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빠져서 이 수업의 질 쪽에도 기초학력 신장에도 큰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하나에서 열까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맞춰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미디어에 가대 노출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성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재를 개발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교육과정에 녹여서 실제로 아이들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디지털을 활용에 관계되는 이 에티켓이나 책임 이런 걸 아이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듯이 우리가 이번에 4학년부터 모든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유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장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게임이나 할 거라고 이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또 인성교육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 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을 철폐하고 인성교육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고 이것은 법이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폐하고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이를테면 충효, 예와 같은 이런 수직적인 어떤 관계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수평적인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8가지 공통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 교육 현안인 만큼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선거 기간 더욱 연구하는 두 분 후보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과 같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김석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주도권 토론 말고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해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일이 안 된다, 부장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8년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새롭게 교장으로 발령을 내드린 분이 955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장 연수를 받지 않고 교장으로 이렇게 되신 분이 11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뭐 10분이 정교조 출신이다 이런 지적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교장으로 되신 분 중에 교장 연수를 받지 않고 교장이 되신 분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두고 마치 이것 때문에 교육이 황폐화되고 뭐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신규 임용 말고 전보까지 한 교장을 계산을 하면 1929분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11분은 정말 0.5% 될똥말똥한 비율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교장 공모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제 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 후보도 직접 얘기했듯이 학생 안전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게 돼도 되는데요. 또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이나 등굣길 안전 이런 안전 대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어른들 먼저 이런 안전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구포에서 학생 하나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자료에 보면 하 후보님은 2000년 1월 10일 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소위 하 후보 측은 낮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을 했는데, 또 다음 날에는 양정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오후 5시쯤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해서 이동하던 중에 앞차와 추돌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 자체도 어느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명 내용에 보면 하 후보님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서 또 달리는 피해자하고 합의는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사실인지 이걸 좀 밝혀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런 사고를 내고 나서 혹시 징계나 처벌을 받으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음주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현직 교사들은 해임이나 정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 후보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더라도 정말 그 음주운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또 징계를 하실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우선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이후에 어쨌든 저는 그야말로 정말 2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속지 않은 심정에서 23년간 근신하고 조신해 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제가 그 주차했던 차량을 좀 빼달라고 해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주차 이동 중에 앞차와 추돌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합의에 저 30초 아니까 30초를 내가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30초 쓰셨으니까요. 예. 일단 해명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낮에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냈다고 하셨다가 또 차 빼달라고 하는 거 옮기다가 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예, 분명히 저 후자가 진실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피 사고인데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공탁을 해서 어렵게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처럼 저는 23년 동안 좀 속죄하고 근신하고 조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갈수록 그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특히 낮에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23년 전의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명이 될 건지 시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 주도권 토론 이어서 하윤수 후보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민주시민교육 이야기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이 안에 인성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시민의 그 기초적 자질 함량, 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교과에 민주시민의 기초적 자질 함량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 점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민주시민교육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걸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김석준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 유족 측은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통이 잘 되는지 그야말로 인사뿐만 아니라 이게 불통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시생이 3학년생이 합격을 해서 이 학생이 자료를 보면 아주 좋아했는데 바로 뒷날 불합격 처리가 됐다고 통지를 받자 왜 됐느냐 그 사실을 알고 싶다. 이걸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 외절한 목소리와 간절함이 담긴 것을 철저히 애면을 하고 그러하여금 이 공시생은 결국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습니다요. 죽습니다. 라고 부산교육청에 그토록 애절한 목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금 이 공시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수장은 누굽니까? 교육감 아니십니까? 유족 측 입장은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는 이 간절함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하셨습니까? 찾아가서 사과하고 조문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우리 강력시 부산교육청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변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살 방조죄에 거의 가까운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사가 철저히 행정이 배일에 갈려져 있고 그야말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점은 아직도 유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 후보는 들은 척 했는지조차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찌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참 앞으로 또 4년을 더 하시겠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마음을 볼 때 참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부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유족들에게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막하고 또 이와 더불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야말로 성추행 문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가짜 뉴스다. 또 이거는 잘 모른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부산교육수장답게 문제를 밝히시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30초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다가 다음 날 번복됐다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된 것은 불합격으로 됐고 단지 아이가 자기 성적 확인하는데 실수로 합격 처리됐다는 메시지가 떠서 합격된 줄 알았는데 바로 이 홈페이지에는 불합격으로 되니까 확인해달라고 했고 확인했고 그 사과도 했고 제가 경찰 수사 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행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맞춰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이나 정책 공약, 지지 호소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은 정한 순서에 따라 김석준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감으로 적합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누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인가, 이것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들이 소중하게 일궈낸 성과들을 아무 근거 없이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비난하는 이런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공약이라고 제시한 것들 검토해 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반복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자고 약속하는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김석준 8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 확실히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념에서 좀 철저히 탈피해야 됩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 교육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학부모님들 그간에 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 지도평가를 통해서 자기 아이들의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간 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학교가 학교다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됩니다.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답도록 교육 공동체가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저 하윤수 오늘 공약 부분을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더 정확한지 팩트를 정확히 읽어내시고 앞으로 부산교육 반듯하게 세우는 교육감 하윤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산 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열띤 토론 해주신 두 분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부산 지역 케이블 TV 3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